2024년 12월 2일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죠. 2024년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마무리라고 할 것도 없죠. 12분의 1이면 뭐를 해도 될 수 있는 한 달간의 시간이니까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송년회 같은 경우는 미리 11월 달에 하는 데도 있고, 저희 친구들 송년회도 지난주, 그리고 저희 87학번, 고대 87학번 송년회도 그저께, 물론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미리미리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금토나 이런 데는 송년회가 있지만, 글쎄요. 어쨌든, 어찌됐건, 건강하게, 너무 과음하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송년회 보내시고, 한 달도 긴 기간이니까 여러 하실 수 있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은 그 매블쇼의 세상에 이런 법이 이런 사건이 이런 걸 녹화하는 날인데, 작가가 저한테 그 일정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아마 좀 바쁘니까, 요즘 사건도 그냥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그래서 편파TV 7시 하기 전에 이천에 잠깐 다녀올 생각입니다. 요거 녹화하고 다녀올 생각입니다. 청소가 청소를 사실 청소하는 게 쉽지 않네요. 옛날 집을 닦고 쓸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이제 전문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겠지만, 돈도 돈이지만 딱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하는 게 그럴 생각. 내일 또 추워지니 오늘 따뜻하니까 오늘 이것저것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자, 이따 또 편파TV 때 7시에 뵙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사건 몇 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취업 시즌이어서 이런 스미싱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서류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류를 제출을 한 거죠. 그럼 서류 합격하셨습니다라고 미끼 문자가 오면 거기에 이제 그거대로 보통 이렇게 따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악성으로 화상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URL이 있거나, 이렇게 거기서 하는 어떤 SNS를 가입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아주 박살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물론 신종은 아닙니다만은 취업준비생을 타겟으로 하는 스미싱, 미끼 문자 범죄입니다. 사례는 이런 겁니다. 어떤 취준생한테 서류 합격 통보 문자가 발송이 됐어요. 그럼 그 서류 합격 통보 문자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통장 이런 거에서 자기 통장에 돈이 확 빠져나가는 겁니다. 방법은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취준생이 제출한 이력서를 어디서 제출했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체에서의 보안에 뚫렸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뉴스토마토의 이 단독 기사, 단독 기사도 아니죠. 요즘 이런 기사들이, 전제는 어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이런 하는 데에 인사 담당 관련 자들의 보안 의식이 약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취업 공고가 나죠. 취업 공고가 나면 그 취업 공고 난 데에서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다고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를 해킹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해킹이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인사 담당자들의 보안의식이라든가 어떤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해킹하는 또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그 인사 담당자 쪽으로 갔던 이력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범죄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어느 공공단체든 인사 담당자들의 이 보안 의식이 굉장히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높지가 않아서 이런 취준생들이 많은 그 고통을 받고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취준생이 어디에 어떤 이력서를 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사람한테 그 스미싱 문자가 왔다는 것은 거기에 냈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냈다는 걸 알고 보내갖고 URL을 보내서 자기 쪽으로 악성 코드가 내재된 화상 앱 설치를 요구해서 그 악성 코드가 내재된 화상 앱에는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이 취준생의 개인 정보를 휴대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 거죠. 이 이놈들은 악독한 놈들이 면접비 지급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복사본까지 요구하고 또 뭐 그러니까 뭐 사실 근데 이 자기가 이 취업을 저 이력서를 냈다는 거는 그 인사 담당자밖에 모르니까 실제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라든가 이쪽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죠. 처음에 이메일이나 문자 대신에 SNS로 이것이 와서 SNS로 소통하자고 하는 건 의심을 해야 되지만은 근데 사실은 취준생 입장에서 이걸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사 담당자가 얘기하는 가짜죠. 가짜가 얘기하는 걸 보면 대충 맞거든요. 왜냐? 아니, 이력서 자기가 보고 있잖아요. 해킹된 게. 프로필 사진, 사업 현황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들의, 이런 관리자들에 대한 엄정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사실 면접을 하는데 사전 면접이란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화상 면접이 보편화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화상 면접보다는 일단 그 실제 그 면접을 회사에 가서 대부분 봅니다. 근데 사실 생각만 해도 코로나에 의한 팬데믹 이후에 화상 면접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화상 면접을 한 거예요. 그걸 링크를 받아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그대로 바로 날아가는 거죠. 주민등록증 복사본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개인 정보까지 하고 그 다 그 범죄자한테 줘버렸어요. 그날 밤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죠? 이 취준생 명의로 핸드폰이 개설되고 예금이 출금되고 비대면 출금되고 그냥 그 다음에 범죄자들은 튄 다음부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취업 시즌에 취준생들이 흔히 당하는 스미싱 사기입니다. 거기다가 그 QR 코드 스캔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QR 코드 스미싱도 요새는 저기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뭐 다운받으라고 QR 코드 딱 세면은 바로 연결되잖아요. 이건 URL과 똑같습니다. 절대 QR 코드 스캔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뢰할지 못한, 신뢰할 수 있는 것만 QR코드 스캔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QR코드 스캔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즘 별의별 그 쓰레기 같은 그 범죄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은 보안이 너무 약하고요. 취준생만 뒤통수 맞는 거죠. 자, 중앙일보에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거죠. 중앙일보의 이 기사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는 텔레그램 이용되는 이 전과 후로 나눠진다. 뭐 이렇게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냈는데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마약 범죄부터 사기 범죄부터 도박 범죄부터 사기, 비상장 사기, 주가 조작 텔레그램이 범죄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놨다. 이게 이제 월간 중앙일보의 그 어제 그저께 기사입니다. 즉 범죄의 자유라는 도구로 전락한 텔레그램 이런 기사. 이걸 누가 모릅니까? 조주빈이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텔레그램을 통한 그 엠번방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수많은 범죄가 텔레그램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의 수사 당국이라든가 정부는 뭘 했는가?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텔레그램이 범죄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걸 심층적으로 그래 나름대로 기사를 썼다. 좋아, 그거 좋아. 그런데 후속 기사, 그러니까 연관된 기사가 있어야 된다. 무슨 기사냐면 왜 그러면 정부는 텔레그램이 아니면 수사기관은 텔레그램이 엄청난 범죄의 소굴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을까? 아니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그러니까 지금 텔레그램이 범죄의 소굴이란 건 누구도 알아요. 그거는 확인시켜주는 기사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범죄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기관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법적이며 아니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사실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수단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럼 텔레그램만 없애면은 범죄가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런 류의 SNS, 말하자면 보안이 강화된 SNS의 한 어떤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텔레그램과 같은 다양한 다른 형태의 SNS가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그 대명사일 뿐입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사실 핵심은 그럼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텔레그램 때문에 수사를 못하고 있느냐? 꼭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런 기사 쓰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텔레그램 때문에 수사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브라질 같은 경우라든가 미국, 유럽 같은 데는 텔레그램이 저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걸 해가고 있어요. 물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모든 걸 텔레그램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범죄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는 걸 모르냐. 그러면 이 얘기죠. 야, 그러면 텔레그램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범죄, 사기, 마약, 이 도박 이런 거 되게 수사를 잘 했을 거라고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앙일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애들은. 그게 바로 검찰이나 경찰, 특히 검찰 애들의 그 알량한 그 검사 새끼들의 시각입니다. 뭣도 모르고 수사도 못한 놈들이 사실 굉장히 지들만 정의로운 양 떠들고 다니는 검사 새끼들이 떠들고 다니는 거죠. 실제로는 걔네들은 이전에도 수사는 선택적 수사, 하고 싶은 수사하고 실제로는 하지도 않고 엉망이었는데 마치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갖고 이제는 그 수사가 아주 어려워졌다. 라고 하는 식으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실제로 마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사기 이런 건 하지도 않았고 했어도 그냥 겉만 했고 실제로는 제대로 수사도 못했고 안 했고 그랬습니다. 못한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중앙일보의 텔레그램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마치 텔레그램 이전에는 우리나라 범죄 수사가 되게 잘 됐고 텔레그램 때문에 못했다는 방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죠. 이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검사 놈들이 떠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사비, 특경비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돈이 없으니까 수사를 못하겠다 막 까지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예전에도 못했고 능력도 없었고 했어도 사실은 엉망이야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려고 중앙일보에 월간 중에 이런 쓰려고 하면 제대로 된 현실 파악과 가치 중립적인 건 제대로 팩트 중심으로 했어야지 되는데 이게 뭔가 이 검찰의 시각 옛날에 이 수사기관의 시각을 그대로 녹여갖고 야 옛날에 텔레그램 없을 때는 너무 잘했는데 지금 텔레그램 때문에 문제야 이런
그 검사놈들, 뭐 수사관 놈들, 경찰서 이런 놈들의 시각을 이렇게 하니까 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텔레그램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된 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거고, 그럼 텔레그램이 없을 때 있을 때, 그럼 비상장 주식에 대한 수사, 아니면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 아니면 뭐 코인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제대로 했느냐? 예? 그 주가 조작범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 갖고 선택적 수사하고 지들 엉망에는 이 검사놈들의 이 이지랄 제대로 그 주가 조작범 잡은 적이 있어? 니네들이 검사놈들 니네들이 도박 범죄자 제대로 잡은 적이나 있어? 마약 범죄 이마 이 꼴이 된 게 텔레그램 탓이냐? 텔레그램은 수단일 뿐이라고.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이런 것을 빨아주고 발라주는 이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같은 그 허접한 그 언론들 이런 거 보면 참 갑갑하지 않습니까? 즉 범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통제되고 예방되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물론 맞습니다. 텔레그램이 아주 강력하게 범죄를 지금 추적하기 쉽지 않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다시 생각하면 그럼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전혀 그런 걸 못하겠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들도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히 봐야 된다. 정확히 보지 못하면 이런 엉성한 언론, 그 같지도 않은 그 이런 허접한 언론과 검사놈들, 수사기관 놈들, 아니면은 뭐 이런 애들의 논리에 빠져드는 거다. 정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 송파구 삼전동에서 30억 건물주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조금 미궁에 빠졌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 부부가 있는데 건강은 안 좋았다. 지난 28일 날 저기 시체 세구가 발견된 거예요. 송파구 삼전동의 다세주택에서 80대 부부와 50대 아들입니다. 외부 침입 흔적 없고 현장 유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부부가 살던 이 다세주택은 시가 30억 원 정도고 실제로 뭐 사실 이 부부의 그 소유라서 경제 어려움이 없었고, 다만 이 두 부부는 건강이 좀 안 좋았다. 아니 생각해 보시면 근데 80대 부부가 건강이 좋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80대 부부면 건강이 안 좋은 게 맞죠. 이거 뭐 이렇게 물론 건강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것이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집단 그 소위 말하는 자살을 결심할 정도까지였느냐? 예를 들면 뭐 특별히 뭐 말한 암이었느냐, 아니면 뭔가 말기암이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면 이 80대 부부가 어차피 살다가 돌아가실 건데 아들이랑 같이 죽을 이유가 뭐야? 그거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뭐 압류딱지가 붙거나 뭐 난리가 났거나 그랬겠죠. 근데 그건 아니. 그런데 문제는 50대 아들이 자기 가족이 따로 있고 따로 사는 데가 있어요. 근데 80대 부부가 있는 그 집에서 50대 아들이 자기 집이 있음에도 가족도 있음에도 여기 와서 죽었다. 자살을 했다? 이게 말이 되나? 물론 타살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있고 외부 침입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겁니다. 이건 좀 정확히 알으셔야 되는 건. 그러니까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 애들이 타살 정황으로 판단하는 게 외부 침입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범인이면 외부 침입 본 적이 없죠. 그럼 타살 정황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인이 음독이라고 해요. 음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셨다는 건데, 자기가 마셨다는 것을 말하자면 거기에 뭐 독을 타놓고 먹고 죽으면 음독입니다. 그럼 그게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누가 독을 타놨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가 있었으면 자살이고 의지가 없었으면 타살이죠.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경제적 이유가 없다.
근데 혹시 모르는 드러나지 않는 채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채무 문제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아들이 50대 아들이 사역을 해갖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돈 달래고 막 그러면 뭔가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남편이 그 암이 폐로 전이됐다. 근데 80대 남편이 그 정도면은 아니 보통 그 정도의 건강 문제 다 있지 않나요? 휠체어를 이용했다. 글쎄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자살로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건 이 50대 아들이 다 자기 가족이 따로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아니, 우리가 보통 그러면 다 같이 죽자 그러면 자기 새끼까지 다. 사실 가족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모지, 이 둘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게 아니라 돈 문제 때문에 자기 부모를 살해하고 자기도 죽었을 가능성. 그게 더 높지 않느냐. 그럼 이거를 자살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죠. 살인 후 자살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죽음을 보는 우리 사회의 입장과 관점이란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정하고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정우성이 정확히 문가비가 낳은 아이가 혼외자가 맞느냐? 글쎄, 혼인을 했어야 혼외자지. 혼외자잖아. 정확히 말하면 그냥 혼인과 관련 없는 혼인과 관련 없는 혼인과 무관한 아이죠. 근데 혼외자는 아니죠. 혼무자죠. 그리고 문가비가 미혼년 뭐가 맞느냐? 아니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은 맞지만 미혼은 혼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미혼이죠. 그럼 비혼모가 맞죠.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개념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 써야 되는데 너무 쉽게 쓴다. 정우성이 잘못을 했느냐? 잘못을 했다. 어떤 잘못을 했느냐? 자기 뭐 애인이 따로 있는데 다른 여자한테 성관계를 했다. 그 부분은 개인이 도덕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법적으로는 뭐 지들끼리 알아서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야 뭐 지금 뭐 간통죄리고 전혀 혼인을 안 했으니 간통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다. 다만 정우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구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정우성 사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형태의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고민도 하고 뭐 나경원이 얘기했던 어떤 혼인 이외의 어떤 뭐 결합이든 계약이든 그거로 가든 뭐가 되든 하여튼 논의의 어떤 기회를 준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좀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중생 11명을 성추행한 남자 30대 남교사가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교사. 요즘은 중학교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를 기간제만 뽑습니다. 정규를 잘 안 뽑습니다. 어차피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어서 아동학대 혐의로 넘겨졌는데 징역 9년입니다. 징역 10년에서 1년 줄어들었어요. 2심에서. 청소년 성보호법상 유사성이. 그러니까 얘가 지난 2019년부터 11월부터 23년까지 한 3, 4년 동안 은평구의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14, 15살의 남학생 등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 신체 부위 만지고 야옹이라고 해봐 라고 했다. 이게 아마 이런 놈이라고 하면 촉각보다는 청각적인 형태의 성적 각성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성기호증 환자가 맞고 범죄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성된 부분 같은데 근데 문제는
얘가 남학생만 이랬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이전에 다른 형태의 어떤 아동성 공격성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수사를 해야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청각적 성적 각성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발현됐는가를 추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성추행범이 있지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도 연구를 통해서, 집중적 연구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남성성, 동성 간의 공경만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청각적 각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공격성과 뭐 이런 것, 그리고 그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범죄분석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하지 않으니 이런 범죄가 난들 또 발생한다 한들 뭔지도 모르는 이런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요즘 국가수의 급발진 감정이 급증했다. 올해 114건이다. 시청 사건 그것 때문에. 글쎄, 근데 국가수의 감정을 내면 뭐 하느냐? 국가수 놈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어차피 얘네들 생각은 거잖아. 오케이, 운전자의 실수다. 운전자의 어떤 오작동이다. 라고 대부분 문제를 봐야 된다. 라고 전우정 국가수 교통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감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급발진을 인정하려면 전자제어장치, 브레이크 기가 오작동이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고 니들은 생각하지만 사실 그 차를 만든 제작사가 데이터를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수라는 놈들은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이건 선입견이죠. 편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수 말고 국가수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과학수사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국무 중에서 하나에서 국가수라든가 대검 과학수사부 같은 이런 데가 들어와서 이들의 어떤 그 증거 감정도 객관화할 수 있게끔. 저는 지금의 국가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DNA 감정을 하든 지문 감정,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객관화되지 않는, 평가되고 객관화되지 않는 증거 분석은요, 독입니다, 독.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자, 법무부에는요, 뭐가 있냐면 국제법무지원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와 넷플릭스, 구글 같은 아주 거대한 기업들하고 소송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법무지원과는, 여기 변호사들은 경력도 없고 어린애들이에요. 근데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에 대한 우리나라 김앤장 같은 데부터 미국이 엄청, 특히 우리나라 김앤장 같은 날고 긴다고 하는 대법관 애들, 저 검찰총장이나 이런 애들 싹 다 해갖고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상대가 되느냐, 공룡하고 싸우는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제법무지원과에 정부를 대신하는 능력이 있고 체계화된, 돈을 많이 못 준다고 하면 시스템화된 게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글쎄 어떨지요. 이것도 나중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